안녕하세요. 중독 회복 방송의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긴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들, 그리고 중독자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에게 깊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과 생각하는 방식이 중독적 행동이나 그 물질, 또 술을, 도박을 좀 더 쉽게 구하거나 찾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그 중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은 스스로 알고 있지요. 중독을 하기 위해서 살았으며 살기 위해서 중독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중독자란 그들의 인생이 중독에 지배된 남녀들을 말합니다.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찾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중독자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중독자일까? 라는 내 스스로를 인정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만 있을 뿐이지 내 자신 스스로는 중독이라는 두려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우리의 경험들입니다. 중독자로서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마음의 변화와 기분의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작은 눈빛과 말투, 또 태도 속에서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거절감을 받죠. 중독은 단순히 약물 행위를 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병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중독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병에 걸려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병이겠지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늘 무엇인가의 결핍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마음들이 이런 중독에 노출되게 만듭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익명의 모임에 오기 전에 자신이 중독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겠죠. 이러한 생각은 중독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전해들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의 기준들이 있는 거죠. 나는 이 정도 마셔가지고 또 이 정도 돈으로 도박해서 또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나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알코올 중독은 아니야. 나는 돈을 많이 사용해서 도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도박 중독자가 아니야. 뭐 음란물을 보든 자위를 하든 이 정도면 남자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또 이런 거는 성욕에 자연스러운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중독자라고 하는 어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중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싫은 마음이 들 때가 많지요. 중독적 행위를 잠시 멈춘다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망상을 하곤 했었습니다. 우리는 약물을 또는 도박을 또는 성적인 행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된 것은 중독적인 행위 때문이야, 또는 약물 때문이야, 알코올 때문이야, 도박 때문이야 생각하면서 그런 중독이 아닐까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중독자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중독자가 되겠다고 약물을 먹었거나 술을 마시거나 또 도박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거나 외매춘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병은 중독을 사용하고 더 많이 얻을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를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했습니다. 또한 적대적이고 원한에 가득하여 있으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는 자신을 세상 저편으로 쫓아냈습니다. 중독으로 인하여 우리의 세계는 좁아졌으며 우리의 생활은 외로움과 고독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하여 중독을 했습니다. 술을 마셨고 도박을 했으며 섹스 중독에 빠졌고 마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삶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없었지요. 우리 중 몇몇은 약물을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중독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나는 중독을 조절할 수 있어 라고 계속 말해왔죠. 우리의 중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거리의 범죄나
약물 주사 혹은 교도소를 연상케 했습니다. 또한 매매춘, 채팅, 도박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범죄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다뤄졌을 때 우리는 반항적으로 되었으며 더욱더 자신을 세상과 고립되는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있는 것이 황홀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또는 여자를 내 품에 안고 또 채팅하는 시간은 음란물을 보는 시간 또 마약을 하는 시간 그 순간만큼은 쾌락적이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중독적 행위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절망을 느끼게 했습니다. 벗어나려고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오는 것은 절망뿐이었죠. 결국 우리는 중독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남으려고 애썼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주변의 사람과 환경 그리고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약물을 얻기 위해서 또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 또는 여자와 남자를 탐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야 했고 돈을 얻어야 했기에 거짓말을 했고 돈을 훔쳤고 남을 속였고 자신을 팔았습니다. 많은 비용을 감수하며 약물과 술 또 매매춘의 비용을 지불했지요. 그런 후 실패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독에서 볼 수 있는 하나는 삶을 흐르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대적으로 보이는 세상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마술과도 같은 방법을 꿈꾸었습니다. 마음의 변화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도 마리화나나 알코올 같은 중독 약물을 잘 복용해 보았지만 잠깐의 기분 전환만 있을 뿐 결국에는 우리에게서 기분 좋은 느낌을 빼앗아 갔습니다. 일시적으로 중독적 행위를 통해서 나를 방어하기도 해보았지만 그리고 일시적으로 중독에 대해 방어적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이런 중독적 행동을 할 수 있어. 술을 먹을 권리가 있어. 여자나 남자를 가질 권리가 있어.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법을 무시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혼자 약물에 빠져서 또는 알코올에 빠져서 또 많은 여자와 남자들을 만나면서 또는 내 손에 많은 돈을 쥐고 잃고 가졌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자기 연민으로 괴로웠던 시간들을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선택한 사고방식에 빠져들었고 단지 좋았던 그 마약, 술, 여자, 남자, 돈에 대한 기억만을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아프거나 미칠 것 같으므로 중독적 행동이나 약물을 하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외면했던 것이죠.